저탄고지 겉으로 보기엔 몇져 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보게 되죠. 저탄고지를 해 빠르게 살을 빼서 멋진 몸매를 유지하는 삶. 삼겹살, 버터 등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누구보다 멋진 몸매를 얻는 모습. 하지만 어떤 식품으로 저탄고지를 하는가에 따라서 몸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도 3, 4년 전 살을 빼기 위해 1년 정도 저탄고지 식단을 실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저탄고지 식습관이 남아있어 계속 이어오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저탄고지란 무엇인지, 또 이 식단이 어떤 작용을 통해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에서 20만 뷰 이상 나온 닥터프렌즈의 의사가 알려주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진실과 KBS 생로병사의 비밀의 고기버터 오일로 55kg 감량 성공, 진짜 다이어트의 적은 무엇인가 편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저탄고지란 무엇일까요? 저탄고지란 탄수화물을 섭취를 줄이고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 에너지원을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식단을 말합니다. 저탄고지 식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은 마음껏 먹는 방식이죠. 실제로 이 식단을 통해 체중 감량은 물론 여드름 개선, 혈압 정상화, 심지어 당뇨 증상 완화까지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 섭취량은 전체 연령의 60% 이상에 달하고 방탄커피나 삼겹살 같은 고지방 요리가 식단의 중심입니다. 저희 남편도 이 원칙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쌀밥은 거의 먹지 않고 방탄커피를 마셨으며 삼겹살, 아보카도 오일과 버터 넣은 스테이크를 1년 정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단기적으로 체중이 줄었지만 과연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건강을 고려하면 저탄고지 식단이 반드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40% 이하인 그룹의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섭취가 늘어나는 점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실제로 KBS 다큐멘터리에서는 5년 이상 저탄고지를 실천한 참가자의 경동맥 초음파 결과 혈관 내막이 두꺼워지는 초기 동맥 경화 소견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탄수화물 정말 줄여야 할까요?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힐 밀가루나 설탕은 피하는 것이 맞지만 현미, 귀리, 잡곡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오히려 건강한 식단의 핵심입니다. 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찬과 함께 먹는 한국식 식단은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기 체중 감량에 저탄고지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선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체중뿐 아니라 혈관 건강, 영양 밸런스, 장기적인 위험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균형식이 결국 답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고혈압이 저탄고지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직도 좋은 탄수화물은 거의 먹지 않고 계란, 고기, 지방 중심의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방으로 알려진 올리브유도 결국 기름이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은 이완기 혈압이 높은 편인데 이완기 혈압은 혈관의 탄력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혈관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는 상태가 유지되면 혈관은 서서히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체중 감량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내 몸속 건강입니다. 멋진 몸매도 좋지만 혈관과 심장을 지키는 식습관이 더 오래가는 진짜 건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과 식단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